화공전자 재료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단 패키지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또 한 몇 번은 이제 이렇게 PCB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그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일단은 요번 1학기 내에 끝나지 못한 화공전자 재료에서 특히 디스플레이 분야라든지 배터리 분야는 일단은 유튜브에 제가 올려서 추후에 여러분들이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지금은 제가 좀 진도를 천천히 나가고 이렇게 속도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요 PCB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일단은 실리콘 웨이프로부터 해갖고 이제 반도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턴된 반도체를 갖고 이제 뭐 CMP 공정이라든지 다양한 또 구속적인 공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패키지화 하는 것까지 이제 왔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패키지된 이제 반도체 제품을 갖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는 탑재를 해야죠. 그죠? 그 탑재하는 기판을 우리들은 이제 PCB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어떤 이제 기판 위에다가 보통 이제 전자 제품을 구성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능동 소자, 액티브 컴포넌트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가 이제 수동 소자도 필요하죠. 일단은 능동 소자가 바로 일단은 IC가 패키지된 IC 패키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능동 소자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동 소자에는 일단 저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파시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도 있고, 또 몇 가지의 또 중요한 또 수동 소자가 있죠. 요거를 일단은 한 군데다가 모아놔야 되죠. 모아놓는 데가 바로 기판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 기판은 기본적인 특성이 일단은 절연 특성이 있어야 되겠죠. 절연 특성이 있는 기판 위에다가 이렇게 능동 소자라든지 수동 소자를 탑재를 하고 탑재한 다음에는 또 이제 요 능동 소자와 수동 소자들 이 간에는 또 뭔가 이 배선이 연결돼야 되는 거죠. 프린티드 서킷 보드 일명 PCB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절연 기판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소재가 있을 수가 있어요. 페놀 수지도 있고 에폭시 수지도 있고 폴리이미드 수지도 있고 테플론 수지도 있고 여러 가지 절연 고분자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일단은 PCB 기판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고분자 재료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PCB 기판을 만들려고 그러면 일단 절연 기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금속 배선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은 또 이제 도전, 기판이 필요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 도전 기판을 또 이제 패터닝을 통해서 일단은 필요 없는 부분은 이제 없애고 필요 있는 부분만 남겨서 일단은 회로를 형성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가 바로 이제 PCB이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원자재들을 소개하고 주로 이제 고분자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PCB의 정의입니다. 일단은 PCB는 일단은 전자 부품을 탑재해서 여기에는 이제 능동 소자와 이제 수동 소자들이 되겠죠. 탑재를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 간에 이제 신호선 간에 이제 정기적으로 접선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걸 해주는 배선판을 우리들은 이제 인쇄회로 기판 또는 이제 PCB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아시아에서는 주로 이제 PCB란 말을 주로 많이 쓰고요. 유럽과 같은 데서는 또 이제 PWB, 프린티드 와이어링 보드란 말을 또 이제 많이 씁니다. 뭐 똑같은 거니까요. 요거 보면은 요거 지금 보면은 일단은 실리콘
퍼부터 시작을 해갖고 패터닝 해갖고 일단은 이제 패턴드 다이를 이제 끄집어내갖고 또 다른 이제 와이어들 다 그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EMC로 패키지한 거 요까지가 바로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한 거죠, 그죠? 그럼 요거를 어떤 이제 기판, 그걸 우리들은 이제 PCB 기판이라고 하지만 어떤 메인보드에다가 요 패키지된 거를 이제 붙여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솔더볼을 통해서 납땜 볼을 통해서 일단은 붙이는 그런 모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걸 해주는 일단은 기판 이게 바로 PCB입니다. 그래서 PCB에는 이와 같이 IC 패키지 직접 회로 패키지도 이제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일단은 저항이 있고요. 컨덴서도 올라가 있고요. 인덕터도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품들 간에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요런 라인들이 전부 다 인쇄 회로입니다. 일단은 일단 도체로 연결돼 있죠. 주로 일단은 PCB에서는 일단 배선 재료로 일단은 카파, 동을 많이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PCB 재료를 이해한다는 소리는 일단은 뭐 도전성 재료는 일단은 거의 이제 카파로 일단 정해져 있고요. 일단 절연성 재료만 일단 파악을 하면은 PCB에 들어가는 전제 재료를 어느 정도 다 파악할 수가 있죠. 몇 가지 안 됩니다. 추후에도 또 나오지만은 일단은 그 전기 절연성 재료, 일단은 뭐 전기 절연성 재료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저항이 낮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유전 상수가 또 낮아야 되고요. 다이렉트릭 컨스턴트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 선신율이 이제 또 역시 낮아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이제 고분자 재료들이 바로 이제 PCB의 이제 기판 재료로 사용됩니다. 여기 먼저 이제 답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에폭시라는 그런 수지하고요. 그 다음에 BT, BT 수지는 이제 비스말레이미드 트라이아진이라고 하는 그런 수지인데 에폭시 수지, BT 수지, 그 다음에 폴리미디 수지 이런 그 수지들이 일단 PCB의 그 절연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요것도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전성 재료는 주로 이제 카파가 일단은 배선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저하고 또 풀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다시 한번 또 PCB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PCB는 전기 절연성 기판 표면 또는 이제 그 내부에 어떤 그 도체 패턴을 이제 형성을 이렇게 하는 그런 기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도체 패턴이라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보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이제 리소 공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은 반도체를 만들 때도 리소 공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의 컬러 필터 기판이라든지 TFT 기판도 역시 리소 공정이 필요하고 역시 PCB에서도 일단은 그 도체의 그 패턴을 일단은 그 PCB 기판 위에다가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리소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또 역시 반도체하고 이제 비슷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거하고 달리 일단 PCB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이제 그 단면 PCB도 있고 양면 PCB도 있고 그 다음에 적층된 PCB도 있고 좀 이렇게 PCB의 종류가 좀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다층형 PCB가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러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 1층, 2층, 3층 즉 내층과 외층 간의 그 연결을 위해서도 어떤 그 홀을 또 이렇게 가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그 전자 부품 같은 거를 이제 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도 그런 그 홀 같은 거가 필요한데 그래서 일단은 PCB는 이제 어떤 그 홀 가공이 있다는 거가 좀 독특하죠. 요게 지금 PCB 그 기판 위에 지금 다양한 지금 그 소자들이 마운팅 탑재되어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게 홀이 보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홀이 이제 홀 가공을 통해서 이제 얻은 거고요.
이게 바로 이제 도체 이제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로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 보면 이제 패터닝이 필요하고 역시 릭소 공정이 수행되고 있는 거가 이제 앞에 반도체 가공과 역시 똑같은 현상입니다. 요걸 만들려 그러면요. 그 다음에 그 PCB 기판은 대부분이 이렇게 청색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죠? 약간 그 녹색과 같은 청록색을 띠고 있는데, 이런 청색을 띠고 있는 이유는, 이제 PCB를 다 만드는 그 과정 말단에는 항상 그 PSR이라고 하는 잉크를 일단 도포를 합니다. PSR이라는 거는 Photo Solder Resist 잉크를 의미하는 거고요. 요 색깔이 보통 이렇게 그 청록색을 이제 띠게끔 만들어요. 요런 것들은 거의 이제 PCB를 의미하게끔 이제 하기 위해서 일단 PSR 잉크를 하는데, 요게 이제 최종 PCB를 보여주고 있고요. 요런 그 PCB 기판을 만들려 그러면은 이제 원자재가 필요하죠. 그 원자재를 우리들은 PCB 라미네이트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PCB 라미네이트는 또 두 개로 나눠져요. 일단은 그 뭐가 필요하냐면요. PCB 라미네이트라는 거는 또 이제 프리프레그라고 하는 이런 물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파포일, 동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동박과 프리프레그를 이렇게 합해 놓은 거, 그걸 우리들은 이제 합지된 거를 우리들은 라미네이트라고 하거든요. 요게 PCB 기판의 이제 원자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PCB 라미네이트 원자재를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 그 색깔이 이게 바로 이제 동의 색깔입니다. 카파. 이게 동 색깔을 보여주고 있죠. 요거를 갖고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가공된 이제 PCB 기판을 만드는 것을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번 역사를 한번 볼까요? 역사를 보면은 일단은 더블 사이드, 양면, 그 다음에 스루 홀, 어떤 홀 가공에 대한 그 개념 특허를 출원한 거가 1903년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에 보면은 우리도 보면은 플라스틱 역사에서 보면은 1908년일 겁니다. 1908년에 우리 쪽에서는 고분자 쪽에서는 최초의 합성 플라스틱, 인간이 만든 플라스틱이죠. 천연 플라스틱 말고요. 1908년도에 최초의 합성 플라스틱 페놀 수지가 이제 개발됐죠. 요거를 일단은 그때의 상품명은 이제 베이크 라이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일단은 뭐 1927년도에서는 일단은 인쇄에 의해서 이제 전기회로 그 형성에 대한 일단은 그런 개념을 일단은 그 구체화했고요. 바로 이제 1936년도에 일단 영국에서 페놀 수지를 기재로 한 동장 적측판, 요게 일단은 그 PCB가 최초로 이제 구현된 거가 1936년도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는, 만일 1908년도에 그 페놀 수지가 일단은 개발돼서 그 이후에 이제 생산이 됐기에 망정이지, 만일 1908년도에 페놀 수지가 개발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최초에 이렇게 어떤 PCB 기판에 대한 어떤 구현이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요, 조금 전에도 한번 그림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페놀 수지로 된 페놀 기판이 위에다가,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카파 포일을 예를 들어서 이제 합지를 한, 그걸 보통 그 클레드 시켰다고 하는데, 그런 동장 적측판을 사용한 PCB가 이제 최초로 이제 구현된 거가 193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 일단은 PCB가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그 도체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서 포토 액침법. 이게 바로 또 이제 보면 이제 리소 공정이죠. 그죠? 리소 공정에 의해서도 점점 이제 PCB의 이제 품질이 점점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계기가 됐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소니 얘기도 나오네요. 소니에서 일단은, 트랜지스터 라디오에 있다는, 이런 거가, 이제 적용됐다는 그런 또 스토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 돼갖고,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거가, 일단 1965년도,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최초로 PCB가 생성됐는데, 이게 바로 이제 대덕산업.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대덕산업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단면 이제 PCB. 즉, PCB도 보면은 그 기판을 중심으로 한쪽 면만 이제 인쇄회로가 형성되어 있는 거를 단면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예를 들어서 위아래 전부 다 회로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를 이제 양면. 그 다음에 일단은 그 다층을 우리들은 이제 MLB, 멀티레이어, 이거는 이제 다층이죠. 다층 이제 보드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일단은 뭐 국내에서는 일단은 그 대덕전자가 최초로 PCB를 생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속적으로 이제 삼성전기도 일단 PCB를 만들었고 계속해서 PCB도 이제 발전을 해왔죠. 요분이 바로 대덕전자의 창업주, 김정식 회장님이시죠. 그죠? 일단은 뭐, 이거는 작년 2월 19일 날, 일단 기사 내용이고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대덕전자 회장은 한국전자산업의 산 증인이다. 1965년에 회사를 설립해 흑백 TV, PC,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인쇄회로 기판을 생산했다. 일단 대덕전자는 이제 매출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2018년도 기준이겠죠. 매출이 거의 한 1조 원에 이제 이렇게 육박을 했고, 직원은 2,300명 정도를 이제 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국내에서 일단은 그 PCB 쪽에서의 넘버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진행을 또 해보죠. 일단은 그 PCB의 종류가 있는데, 그거 좀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단면 기판이 있고요. 한쪽 면만 일단은 그 정회로가 일단은 그 패턴되어 있는 걸 단면 기판이라고 그러고, 양쪽에 되어 있는 거를 양면 기판, 그 다음에 4층 이상으로 구성돼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구성되는 거를 우리들은 다층 기판 또는 이제 멀티레이어 보드, MLB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요거는 일단은 그 다층 기판의 모식도를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바깥쪽은 일단은 우리들이 이제 외피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이제 외층이라고 얘기하고, 요 안에 쪽을 우리들은 내피 또는 내층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보면 이제 내층에도 지금 회로가 일단은 패턴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바깥쪽에 있는 외층 회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 가공을 이제 하게 돼서 요런 홀을 이제 부품을 삽입하는 이제 스루 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전이 되는 이제 비아 홀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일단은 PCB 기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은 일단은 원자재에 대한 그 구분이 더 중요하죠. 도대체 어떤 재료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일단은 원자재에 대한 구분을 보면은 일단은 그 PCB 기판은 딱딱한 PCB 기판, 그걸 우리들은 이제 경성 기판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이제 rigid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러운 기판, 즉 flexible, 구부러질 수 있는 기판을 우리들은 연성 기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원자재의 특성에 따라서 경성과 연성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성과 연성에 따라 갖고 일단은 사용되고 있는 그 고분자 수지가 이제 다르게 되는 거죠. 일단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일단은 그 PCB의 역사상 최초로 일단은 그 채택된 거가 일단 패널 수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단면과 양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단한 PCB 단면과 양면 같은 경우는 주로 일단은 그 패널 계열의 그 원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층 기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에폭시 계열의 원자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층 같은 경우에서는 1층, 2층, 3층, 4층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적층하고 나중에는 이제 열과 압력에 의해서 그 층과 층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때는 더 접착력이 우수한 에폭시 수지가 유리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판도 지금 보면은 그 마더보드,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기판도 기판이지만 보통 그 IC 서브스트레이트라 그래갖고 보통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이제 패키지 기판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런 것들 중에서는 일단 내열성이 좋은 BT 수지라는 그런 또 자재가 또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요거는 여기서 지금 언급되어 있는 거 요걸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BT라는 거는 비스말레 이미드 트라이아진의 약자로서 미쯔비시사 그 일본에 보면은 그 미쯔비시 가스 케미칼이라고 보통 이제 우리들은 이제 MGC라고 합니다. MGC에서의 대표적인 이런 PCB의 원자재 보통 이제 미쯔비시에서는 그거를 이제 BT 수지라고 이제 명칭을 했는데 요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내열 특성이 좋은 또 이제 그런 PCB 기판용 전용 재료입니다. 이것도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니까 그때 또 후속적으로 얘기해 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리지드 기판에는 이와 같은 재료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렉서블 기판. 요거는 지금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대표적인 그 서머셋입니다. 보통 서머셋은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딱딱하죠. 리지드 하고요. 플렉서블 기판은 좀 이제 서머셋보다는 서머 플라스틱 쪽이 더 유리한데 일단은 그 뭐 100% 서머 플라스틱은 아니지만은 이런 폴리이미드 계열의 이런 절연 소재들이 좀 유연성이 좋습니다. 폴리이미드도 서머 플라스틱하고 서머 세트로 나눠지는데요. 주로 이제 서머 세트의 그런 폴리이미드들이 주로 이제 플렉서블 기판에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또 후속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제조 공법에 따라서는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법, 애디티브법, 빌드업법들이 이제 단층, 그 다음에 이제 양면, 다층 이런 PCB에 이제 사용되고 있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그 제품별 이제 PCB의 종류를 나타냈고요. 요거는 패키지가 바로 요런 것들을 우리들은 이제 IC 서브스트레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이제 요렇게 제품별로 이제 HDI, 그다음에 무빙은 지금 이제 들고 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플렉서블 PCB가 이제 채택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HDI, 이제 하이 덴시티 인터커넥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리지드 기판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